LG전자 주가 지금 현재 평균 단가를 보니까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는 뭐 시간의 문제일 뿐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대다. 다만 아직 이 종목은 역배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엎치락뒤치락 하거나 아니면 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금 소외되는 과정 가운데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보유하신 지금 평균 단가는 우리가 하락으로 내려온 비율의 한 절반에서 618 정도에 해당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셔라. 3년 지금 참았는데 지금 현재 콜라당 다 파셨다가 나중에 저기 가격 올라오면 사실상 이제 그 다음은 또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그림이 추후에는 보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LG전자에서 최근에 혹시 그 AI 로봇 같은 거 만드신 거 한번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귀엽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여기 빨래도 보이네요. 접어주고. 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그래도 LG전자 나름대로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월봉을 보시면 제가 올해 26년도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술적인 분석 중에 하나는 월봉의 20개월과 60개월 선이 그래도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는 종목들. 이게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장에서는 정배열 종목들이 가려면 더 갈 수 있어요. 네, 단순히 일봉, 주봉 정배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월 단위에서의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고 추세를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눌려도 많이 안 눌리고 반등이 좀 세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 콜마비에이네츠는 지금 보시면 노란색 이평인 20개월 선과 60개월 선이 역배열 구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바닥을 헤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말씀하셨던 분의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되죠? 18,900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그렇게 나쁜 평균 단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물을 굉장히 열심히 그래도 부지런히 타 두신 것 같아요. 일단은 18,000원대면 나쁜 평균 단가는 아닌데 다만 이제 제가 보는 조금 안 좋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는 618 자리가 14,000원, 15,000원대에 한번 지지가 나왔다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지가 나왔는데 깨지면 요 구간대가 저항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2만 원대까지 슈팅이 줬다가 지금 주가가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5,000원대 선을 강하게 돌파 못하면 최악의 경우는 어디까지 열릴 수 있냐면 자 비율단에서 618 다음 비율단이 786 비율단이에요. 그 포인트 자리가 지금 한 9,000원대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7,000원, 9,000원 자리가 만약에 한 번 더 진짜 개인들 투자자들한테 힘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제가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간혹 하냐면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날 가능성들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와요. 작년에도 몇 개의 종목들을 제가 10분의 1 토막이 나면 추가 매수를 해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꾸 지금 이분도 물타기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물타기에서 반등을 줘서 빠져나왔다면 다행인데 그거 없이 그냥 비중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현금이 정배열 종목에 투입하면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역배열 종목에 계속 매수하다 보면 소외가 돼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에 대한 혐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 콜마비에네츠가 나쁜 회사는 아닌데 일단 고점 대비 조금은 나쁜 회사죠. 아니 주가 관리 이렇게 못하면 나쁜 회사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뭐예요 여기서. 주가 관리 이렇게 못하는데. 차트 보면 진짜 너무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역배열 구간이다 보니까 618대 15,000원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만원대까지 왔을 거예요. 거기서 반등을 한번 줬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0원대가 저항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반등들은 줄 수 있는데 15,000원 벽을 강하게 못 돌파한다. 그럼 최악의 경우는 고점 대비 몇 분의 몇 토막까지 한 10분의 1 토막 부근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여기가 7,000원에서 9,000원짜리잖아요. 저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콜마 비에네치 우리 형님들이 요 방송을 들으시고 여기까지 내려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 손절을 못했다. 그랬을 때는 추가 매수라도 좀 천천히 기다리지 않을까. 그 전에 그럼 15,000원 올라타면 거기서부터 다시 20개월과 60개월이 정배열로 바뀌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일단 뭐 2차 전지 대장 형님들이 좀 가면 네. 그래도 또 따라가겠죠? 같이 2차 전지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음. 최근에 일단 코스모 신소재는 29,500원짜리의 저점을 좀 찍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찍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면 예. 제가 보통 보는 반등 비율은 236에서 한 382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236인 한 68,000원, 65,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시세는 줬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좀 숨고르기 시장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매수 가격 보니까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 평균 단가는 그렇게 나쁜 평균 단가는 아니셔서 음. 비중이 너무 크지 않다면 저라면 좀 더 들고 가보지 않을까. 어디까지? 다음에 사실 좀 기대하는 자리는 네. 요 236이 한번 뚫리기를 기대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 구간이 그래도 한 68,000원에서 한 9만 원대 정도까지의 시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일단 현재는 네. 대신에 이제 손절 라인이라고 한다면 제일 저점 자리가 29,000원대예요. 그럼 여기를 깨면 손절을 할 것이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깨면은요 어떤 파동이 나오냐면 우리가 보통 혹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엘리어트 파동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우리가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설사 깨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전체 보면 하나, 둘, 셋, 만약에 넷이라 하더라도 5파 이후에 다시 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전저점이 깨져도 조금 아쉽지만 손절하지 마시고 좀 더 버티시기를 권해드리겠고 네. 웬만하면 전저점이 안 깨지는 그림 가운데 그래도 지금 68,000원을 돌파한다면 한 9만 원 정도 요 룸까지는 최소한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2차 전지가 그래도 좀 바닥을 잡고 네. 올 한 해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주들도 지금은 이제 아직 연 초반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가고 있지만 예. 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예. 셀스케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결국은 2차 전지 주들이 바닥을 잡고 다시 그 바턴을 좀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증시는 좀 제한적인 변동성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HMM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좀 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저점을 한 번은 찍어줬기 때문에 최근에 찍었던 저점이 13,000원대였거든요. 네. 24년도 때. 그래서 현재는 거기서부터 계속 꾸역꾸역이지만 우상향은 아직은 하고는 있다. 그래서 일단 단지 조금 바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막 100% 이상 올라가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은 아직 그거에 비해서 너무 약한 흐름이라 그렇지만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 쪽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섹터는 네. 또 우리가 나중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 사실상 북극항로라든지 네. 이런 또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에서 또 만약에 수혜를 받는 뭐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있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네. 다만 이제 아직은 좀 바닥이라서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컨센이 한 22,000원 정도 그래서 한 2만 원 이상은 최소한 컨센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래도 좀 살려준다면 조금은 더 지켜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요 종목도 일단은 피보나치 비율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까지 5만 원대에서 최근까지 내려온 비율 13,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여기서부터 반등이 온다면 기본 반등 비율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36과 38이 자리예요. 그래서 22,000원까지는 최근에 한번 올라왔죠. 다음번 목표치는 이제 27,000원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0만 원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네. 또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 또 수혜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올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40만 원 이상까지 또 보기를 하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차트가 월 단위에서 20개월과 60개월 선이 돌리는지를 봐야 돼요. 요 돌리는 과정 가운데 주가의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돌리려면 못 돌리면 실패하고 밑으로 빠지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질적인 회사의 컨센이 한 43만 원 정도 준대요. 그러면 못 가도 40만 원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컨센이 사실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일단 20개월 선을 안착하는 과정이 앞으로 수개월 내에 좀 나와야 되고 그 전에 시세를 좀 뻗어주면 좋다. 왜? 그래야 20개월 선이 빨리 60개월 선을 올라타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주가가 역배열이지만 역배열이라서 모든 게 다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한 수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역배열은
또다시 정배열에 대한 전환 기대값을 갖게 합니다. 특히 실적이 좋거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값이 있으면.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우리 HMM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포스코홀딩스가 또 인수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HMM이랑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게 예전에 15만 원까지는 올 거다. 네, 그래서 펀드식으로 분할로 들어가셔라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5만 원이 왔고요. 다음에 제가 요것도 유튜브 상에서 이제 공언을 했어요.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대값이 하나에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외에 HD라든지 이런 쪽에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은 건조 기술이나 이런 걸 능력을 봤을 때는 하나에 대한 기대값이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열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월봉의 20개월과 60개월이 정배열이 된 종목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풀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만 원대의 살짝의 부침이 나올 수는 있으나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은 18만 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좀 분할 관점에서 조금씩 보시고 네. 이미 나는 30% 이상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혹시 더 빠지면 또는 눌리면 한번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와. 어쨌든 컨센은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는 주려고 하거든요. 네. 네, 지금 보시면 7,000원대까지 한번 내려왔어요. 제일 꼭지였던 자리가 얼마냐면 61,000원. 네. 명인산업이 그 왜 테슬라 관련주로 그래서 옆에 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반등도 좀 나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큰 시세는 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고점이 61,000원이니까 네. 일단 여기서 만약에 좀 흔들린다. 뭐 한 6,000원, 5,000원 정도까지 흔들리는 건 그냥 버텨야 되지 않을까. 네,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요 종목은 실제 컨센은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니까 그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월봉이 20개월과 60개월 선이 그래도 앞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 정배열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차트는 굉장히 또 이쁜 차트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종목은 20개월과 60개월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 3만 원대예요. 네. 3만 원대 초반과 34,000원 정도 되는데 그 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K푸드 맞아요. 위상에서 농심을 또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농심 라면들이 네, 많아가지고. 그 매운 라면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종목도 20개월과 60개월 선은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거래량이 없이 눌려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20개월과 60개월 선을 타면서 반등이 주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최소한 그래도 45만 원 이상을 올라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42만 원대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분이? 46만 5천 원입니다. 네, 그냥 들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손절 네. 없다. 손절 네, 없이 우리 K 라면의 힘을 네, 믿어봅시다. K 라면의 힘을 그럼요. 믿으면서 네. 뭐 인류 일의 최대 발명품이라고도 불리는데 라면이. 참고로 컨센은 네. 54만 원, 55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 컨센으로만 놓고 보면 50만 원 이상에 대한 기대값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는 신성장 기업 하면서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스닥 종목들의 몇몇 개의 종목들이 네.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신성장 기업인 만큼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포인트가 보통은 한 절반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82에서부터 0.5자리 구간은 신성장 기업이라면 지지가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부근 4만 원대 초반에서 한 4만 5천 원, 4만 7천 원 사이에서 좀 바닥을 잡아주고 최소한 다시 어디까지 올라와 줘야 되냐면 그래도 못해도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살려주는 그림이 나와야 요 종목이 그래도 나름 네임밸류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안 나오고 만약 이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3만 6천 원과 2만 7천 원 자리에서의 바닥 다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음봉 하나 떨어진 거기 때문에 뭐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를 뭐 100%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 나오는 추이 좀 보시면서 일단 382에서 0.5 자리에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런 에너지가 최소한 다시 5만 원 이상을 살려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연결시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균 단가가 얼마 되시죠? 56,800원이요. 네,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셨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항상 이격이 아마 일봉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신고가 돌파할 네. 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막 기대하게 되는 거죠. 더 가나 봐, 더 가나 맞아. 봐. 신고가 종목이고 거래량 막 들어오니까 네.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 많이 터지고 양봉 터지면 네. 야, 막 반짝반짝 하거든요. 들어오거든요. 예, 단타 예, 들어가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종목에서 이런 현상들이 꼭 나온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대형주들도 있겠지만 예. 개별주들은 항상 어느 순간에 20-30% 빠지는 건 일도 아니니까 예.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비중 관리 꼭 잘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어. 같습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 BM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도 꽤 시세를 많이 줬잖아요. 예. 네, 작년 같은 경우 꽤 많이 시세를 줬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 2차 전지주들은 아마 올해 대부분의 전문가님들 제가 최소한 못해도 한 10개에서 한 20개 영상들은 그래도 모든 전문가님들 영상들을 다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와. 그만큼 왜냐면 어떤 의중들을 올해 갖고 역시. 있는지 네. 그래야 또 제가 또 거기에 살을 붙여서 제 나름의 색을 더 낼 수 있잖아요. 멋지시네요. 그렇게 분석을 해봤을 네. 때 2차 전지를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바닥 따지기다. 아니면 뭐 좀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지. 2차 전지 지금 팔아야 된다, 막 떠나야 된다. 물론 이제 반도체보다는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다질 수 있고 예. 작년 한 해 연말에 너무 급등을 하면서 시세를 주다 보니까 올해는 또 살짝 눌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와든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일주 연초반 좀 시세를 준다면 그 이후에는 또 갈만한 종목이 결국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당장은 뭐 지금 막 간다 이런 뜻보다는 작년에 한번 목표치를 보면 382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요 포인트 자리가 한 18만 원,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자리 부근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20개월 선과 60개월 선을 돌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네, 그러면 돌린다라는 말은 20개월 선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까, 위에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13만 5천 원이라는 현재 20개월 선보다는 아무리 눌려도 웬만하면 위에 있으려고 해야 돼. 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조금 뭐 증시가 좀 부러진다든지 내려온다든지 할 때 이런 종목들이 또 우리 연말에 반등한 것처럼 네. 다시 시장을 좀 밀면서 네. 그래도 야 증시 떠나지 마 이러면서 같이 좀 받쳐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음번 목표치가 드디어 대망의 20만 원 이상에 대한 기대값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추세 잘 보시면서 네. 20개월 선을 타고 가는지를 보시고 20개월 선을 자꾸 깨는 거는 아무리 싸다 그래도 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못 돌리고 부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까지 염두를 하시면서 꼭 비중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츠캠프 신간, 기회와 리스크의 교차점,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의 2026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2026년 증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 명확한 시장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시기별 시장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